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서가 될 인생책 5권 중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책은 굿 라이프.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저자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 최 교수님이 서울대에서 행복연구센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좀 의아했어요. 행복이라는 게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순수한 감성의 영역일 텐데 지식이나 기술처럼 공부하고 훈련해서 습득할 수 있다는 건가? 의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굿라이프를 읽으면서 의문이 싹 해소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 또 행복을 잘 이해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사실 그 서점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확행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지난날 내가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후회하기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 꿈을 이루려면 또 성공하려면 행복은 접어두어야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죠. 여러분은 Stay Hungry라고 독려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나 또 I'm Still Hungry라고 외친 축구 감독 거스 히딩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만족을 모르는 욕망 덩어리여서 불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욕망을 거세하고 속도를 줄이고 일상에 감사하면서 사는 잔잔한 삶을 선택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행복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오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설계가 달라져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했죠. 제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꿈나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행복을 바라보는 방식, 방향부터 잘 잡아보자는 거죠. 권위 있는 심리학 논문, 또 서울대 행복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행복의 지혜를 밝힌 책, 굿 라이프. 이 책은 행복 교과서 같은 책이니까 우리가 방향을 잡기에 딱 좋죠. 지금 행복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건가? 근데 행복이 뭐지? 라고 되묻게 된다면 먼저 이 책에서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영감을 얻은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는 행복을 넘어 굿 라이프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제가 줄친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좋은 음식이 좋은 맛 이상인 것처럼 삶의 행복은 순간의 행복 이상의 것이다. 행복이 좋은 기분과 좋은 삶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좋은 기분으로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까지 균형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책의 제목을 의도적으로 굿 라이프로 정했다. 이 문장이 한마디로 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행복이란 즐거운 기분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의미와 만족감까지 보태져야 찐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꼰대들의 윤리적이고 당위적인 말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즐거움, 의미, 만족감까지 함께 있어야 행복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 몰랐던 건 이런 행복의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정립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행복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연구한 미국의 역사학자 데린 맥마흔의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는 행복을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고
이건 인류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대명제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완전 착각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운명론에 더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았고 행복은 복권처럼 우연히 찾아온 복이었던 거죠. 행복의 한자어 행도 우연히 찾아온 복을 의미하고 영어 해피니스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뜻하는 해에서 기원했다고 하니까요.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건요, 행복이라는 감정이 따로 존재한다는 믿음이에요.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이런 말들처럼 행복하다라는 기분이 따로 있다는 착각이요. 심리학에서 행복한 감정 상태를 측정하는 수요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행복하다는 감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관심 있는, 신나는, 강인한, 열정적인, 자랑스러운,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영감받은, 단호한, 집중하는, 활기찬. 그러고 보니 행복하니? 라고 물으면 애매하지만 너 지금 신나니? 열정적이니? 집중하고 있니? 활기차니? 이런 질문에는 확실한 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오유경 TV를 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마음이 하라고 자꾸 가기는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중노동을 왜 하지? 이 합리적인 이유를 모르겠다 싶었는데 나는 이 일에 관심이 있고 이 일에 열정을 쏟게 되고 영감이 떠오르고 또 집중하게 되고 활기차고 정신이 맑아지고 아, 이게 내가 행복을 느끼는 일이었구나 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행복이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건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는 대신 이런 확실한 감정들을 자주 느껴보세요. 아, 이게 행복이었구나. 안도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하는 또 하나의 오해는요. 행복한 삶을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대한 오해예요. 하루를 기준으로 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반은 일하고 반은 놀아야 행복하다고 워라밸을 정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의 타임테이블을 좀 길게 놓고 내가 집중적으로 일하고 공부해야 하는 시기와 여유를 즐길 시기를 나누었을 때 삶이 더 풍요롭고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씨를 뿌리는 시기와 추수를 하는 시기가 있는 법이니까요. 다음 포인트는 인생을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 인간의 한평생이라는 절대적이고도 상대적인 시간에 대해서 바라보는 개인 차에 따라서 이 행복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동안 YOLO라는 말이 유행이었죠.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좀 더 재미있게 인생을 즐기며 살자는 말이잖아요. 체코의 작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토마시는 한 번은 중요하지 않다는 독일 속담을 인용하면서 뭐든 반복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복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은 의미가 없다. 고로 인생은 깃털처럼 가볍다라는 결론에 이르죠. 묘하게 설득되죠.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제목이 나온 거고요. 인생이 이렇게 의미 없고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행복을 추구하게 될까요? 반면에 요도라는 말이 있죠. 누구나 한 번 죽는다. You only die once. 이 말은 삶의 의미를 강조한 말로 사용합니다. 굿라이프에는 한 연구 사례가 소개되는데요. 여기. 우리 연구팀은 삶의 짧음과 덧없음에 대한 자각은 율로적 삶을 추구하게 하고 반대로 삶의 무한성에 대한 자각은 요도적 삶을 추구하게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1년의 연구를 수행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97명의 서울대학교 학생과 61명의 미국인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한 조건에서는 단 하루 동안 하게 될 활동을 선택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즐겁고 신나는 일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중 하나를 택하게 했다. 다른 조건에서는 6개월 동안 하게 될 활동을 선택하게 했다. 단 하루 동안 하게 될 활동을 선택한다면? 6개월간 하게 될 활동을 선택한다면? 결과는 매우 분명했다. 단 하루 동안 할 일을 선택하게 하면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절대 다수가 즐겁고 신나는 일을 선택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하는 일을 선택하게 하면 두 가지 일을 선택하는 비율이 매우 비슷해졌다. 지속시간이 긴 일일 경우 의미를 경험하려는 경향성이 강해진 것이다. 우리는 이 연구 결과에 고무돼서 지속시간을 더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문화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역시 한국인과 미국인 두 집단을 사용했다. 제시한 지속시간은 10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이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했다. 지속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나고 즐거운 활동보다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경험하려는 선택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왜 우리가 인생에서 소확행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지 설명이 좀 되지 않았나요? 사람의 한평생은 결코 짧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김산의 전기, 님 웨일즈의 아리랑이 떠올랐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독립운동단체 가운데 테러 조직인 의열단에 대한 묘사예요. 정말 이 책은 인생책이라고 할 정도로 저도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이 책에 164페이지 제가 접어놨는데 이 부분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의열단원들은 마치 특별한 신도처럼 생활하였고 수영, 테니스, 그 밖의 운동을 통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매일같이 저격 연습도 하였다. 이 젊은이들은 독서도 하였고 쾌활함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특별한 임무에 알맞은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오락도 하였다. 그들의 생활은 명랑함과 심각함이 기묘하게 혼합됐다.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생명은 지속되는 한 마음껏 생활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기가 막히게 멋진 친구들이었다. 의열단원들은 스포티한 멋진 양복을 입었고 머리를 잘 손질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도 결벽할 정도로 말쑥하게 차려입었다. 그들은 사진 찍기를 매우 좋아했는데 언제나 이번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는 것이라 생각했다. 또 그들은 프랑스 공원을 산책하기를 즐겼다. 모든 조선 아가씨들은 의열단원을 동경하였으므로 수많은 연애 사건이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아가씨들은 러시아인과 조선인의 혼혈이었는데 매우 아름답고 지적이었다. 이 아가씨들과의 연애는 짧으면서도 열렬했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불꽃 같은 삶을 선택한 이 의열단 청춘들이 누렸던 일상의 작은 행복. 정말 가슴 아팠거든요. 꿈나무 여러분, 행복은 성공해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공을 포기해야 오는 것도 아닐 거예요. 행복은 유전이나 운명도 아니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나를 둘러싼 환경을 잘 기획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기술 10가지는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책을 곁에 두고 자주자주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제가 오유경 TV를 하는 이유도 바로 굿라이프를 추구하기 위해서예요. 꿈나무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꿈나무 추천 도서 3번째. 어린 왕자 들고 올게요. 어린 왕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 그 이상의 깊이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꼭 한번 들어보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만나요. 안녕. 의원님은
물론 뭐 다 10가지를 중요하다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뭔가 하나 예, 기술. 3번 비교하지 않는다를 저는 먼저 꼽고 싶어요. 저도 이거 예. 생각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행복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행복을 못 느끼는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하지만 않으면은 네.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으면은 자기다운 삶을 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다는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